제4단원 1차 방정식의 그 두 번째, 1차 방정식의 활용에 관한 개념 첫 번째입니다. 1차 방정식의 활용 첫 번째, 여기서부터는 심화학습에 관한 문제예요.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푸는 방법, 이거 잘 알아두세요. 첫 번째 순서는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문제에서 구하라 라고 하는 그 숫자를 X로 놓습니다. 두 번째, 문제의 뜻에 따라서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요. 이 과정이 조금 어렵죠. 그 다음에 세 번째, 방정식을 풀어내고, 즉 X는 뭐뭐 이러한 꼴로 간단히 하고, 네 번째,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알아본다. 즉 검산한다. 자, 두 번째, 시간, 거리, 속력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. 우선 공식부터 먼저 외워야 돼요. 속력은 뭐분의 뭐? 그렇죠. 시간분의 거리.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거리, 속력, 시간 이렇게 넣었을 때 속력을 쏙 빼고 나면 시간분의 거리가 되죠. 거리는 어떻게 식을 나타내냐면 거리를 이렇게 빼보면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나오죠. 시간은 어떻게 공식을 쓰나요? 시간을 쏙 빼놓고 나면 속력분의 거리 요것만 남죠. 자, 여기에 속력 곱하기 시간,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. 개념 두 번째, 1차 방정식의 활용. 여기에서는 농도와 시계바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. 우선 첫 번째, 소금물의 농도에 관한 문제. 농도에 관해서는 과학 시간에 배웠었죠.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. 이것을 농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. 소금의 농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물 더하기 소금 이것이 용액이고 여기에 녹아 들어간 소금이 용질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물 더하기 소금 분의 소금 곱하기 100 이것이 농도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소금의 양 이것은 어떻게 풀어낼 수가 있냐면 좌변 우변에 소금물의 양을 곱해주고 100으로 나눠주면 소금의 양만 요 우변에 남겠죠.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소금의 양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이 공식 꼭 알아두시고 예를 들어서 20%의 소금물 200g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해라. 소금의 양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1 즉 20 곱하기 200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. 이걸 계산하니까 40g 이렇게 나오네요. 이 공식 꼭 알아둡시다. 두 번째, 시계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. 우선 바늘의 회전각 이걸 알아야 돼요. 시침과 분침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1분 동안 시침과 분침이 회전한 각도를 알아야 돼요. 여길 보세요. 시침은 60분, 즉 1시간 동안에 이만큼 돌아가겠죠. 이 각도는 12분의 360 해서 30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. 그렇다면 60분의 30도 돌아갑니다. 그래서 60분의 30도 이걸 약분하면 2분의 1도 이렇게 되겠죠. 이건 뭐냐면 2분마다 시침은 1도씩 돌아간다는 얘기예요. 그렇다면 1분의 시침은 몇 도 돌아가는 거예요? 0.5도 돌아가는 거죠. 반드시 알아둡시다. 시침은 1분 동안 0.5도 돌아간다. 자, 이제 분침은 1분에 몇 도 돌아가는지 봅시다. 분침은 60분, 즉 1시간 동안에 한 바퀴를 다 돌죠. 즉 60분에 360도가 돌아가면 이걸 약분해서 1분에 6도 돌아가는 걸로 나오죠. 아하, 분침은 1분에 6도 돌아갑니다. 이거 꼭 알아두세요. 다시 한번 시침은 1분에 0.5도, 분침은 6도 돌아갑니다. 이 시계에 관한 문제는 시계를 그려서 각도의 합과 또는 차이를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. (1차) 방정식의 활용 개념 세 번째입니다. 여기에서는 또 다른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더 드릴게요. 첫 번째, 일 또는 물통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. 그러한 경우에는 전체 일의 양이나 물통 전체의 양을 1로 놓고 계산하는 겁니다. 두 번째, 가격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. 어떤 아주머니가 도매상에게 500원의 물건을 사서 소비자에게 1000원에 판다면 500원의 이익이 만들어지죠. 그때 이익은
판매가 빼기 원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. 두 번째, 판매가는 원가 곱하기 괄호에 1 더하기 인상률 이렇게 쓰고, 또 다른 의미의 판매가는 원가 곱하기 1 빼기 할인율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. 세 번째, 자연수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. 자연수에 관한 문제의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문제에 연속된 세 자연수 이러한 말이 나오면 자연수는 일씩 차이 나니까 그 자연수 하나를 x로 놓고 나머지 하나는 x 빼기 1, 나머지 하나는 x 더하기 1 이렇게 놓으세요. 그래서 미지수를 x 빼기 1 그리고 x 더하기 1 이렇게 놓고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. 두 번째, 두 자리의 자연수 a, b 이렇게 나오면 두 자리의 자연수 a, b에 요 a는 10의 자리고 b는 1의 자리를 뜻해요. 그 경우에는 두 자리의 자연수를 10 곱하기 a 더하기 1의 자리 b 이렇게 놓고서 전개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.